안녕하세요. 고수의 국어 안종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문학 고전시가 6번 정훈의 우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인 우리 우활가라는 것은 우활한 노래죠. 근데 우활하다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 모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참 어리석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한번 적어볼까 보겠습니다. 자,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모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보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작품을 좀 긴데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4번 보기 한번 볼까요? 4번 보기. 4번 보기를 보시면 이 작품이 창작된 조선 중기 우리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중심부에 놓여 있던 사족, 선비족이 있었고요. 자, 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주변부에, 중심부가 아니라 제도권의 주변부에 있던 선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고 사회적 위상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겠죠. 그럼 가난하고 사회적 위상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가 정훈이 지은 노래 중에 여러분 탄군가라고 있어요. 탄군가. 그래서 궁핍을 탄식하는 노래. 이번에 아마 기출 풀어 보셨으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가난 귀신인 궁기와 대화하는 그 작품입니다. 제도권 주변부에 있는 사족들, 우리 주목해야 될 건 주변부에 있는 사족이잖아요. 제도권 주변부에 있는 사족들은 아무래도 벼슬 명성을 높여서 자신의 이름을 들으려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주로 자연에 은둔해서 거주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우한 처지를 나는 한양에 가지 않고 벼슬길에 가지 않고 이렇게 낙향해서 있는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치환해서 그러니까 약간 변명, 자기 변명 같은 거죠. 합리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나는 하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은 변치 않아. 그리고 유교적 덕목 지키고 살 거야. 그렇지만 앞으로 벼슬길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내가 벼슬길에 나아가서 기회를 한번 펼치고 싶어라는 포부도 이게 담겨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주목하면서 이 작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닥치고 내용 한번 볼게요. 어찌 생긴 몸이 그러면 어떻게 생긴 몸이 그러면 이 어찌 생긴 몸은 화자를 말합니다. 화자 이토록 이렇게 살이 어둡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가. 앞으로는 쌤이 우월하다는 그냥 우월하다로 쓸게요. 우월하기도 우월하구나 그토록 우월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현상 특징 요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끊어볼게요.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월한가. 우월도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이봐 번님들아 우월한 말 들어보소. 이내 젊었을 때 우월함이 그지없어.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애친 경형 충군제장 내분수로 여겼더니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스텝을 밟고 있죠. 그래서 사음보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보니까 2, 4도 있고요. 3, 4도 있고요. 4, 4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율격은 요거를 많이 해요. 그죠? 3, 4, 4, 4가 많습니다. 그래서 3, 4조, 4, 4조 요거를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음보와 3, 4조, 4, 4조의 음수율을 갖고 있는 요런 율격 요 두 개를
이른바 가사체라고 해요. 가사체. 그래서 사음보와 3, 4조, 4, 4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가사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갈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가 있습니다. 그 리듬이 굉장히 있는 거죠. 자, 이 시조 중에 연시조 가사, 요거는 되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글의 갈래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가라고 했던 가사입니다. 양반이 지었던 가사. 우리 아까 사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갈래는 양반 가사입니다. 다만 조선 중기의 가난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는 자유로운 형식이 아니라 정형적 율격입니다. 정형적 율격이라는 것은 형식이 정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패턴화돼 뻔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율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뭐 사음보 연속체 이런 말도 씁니다. 사음보 연속체 계속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실 게 뭐냐면 나 왜 이렇게 우월한가? 일단 의문형 종결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월도 우월하샤, 그토록 우월하샤. 그러면 이거를 A라고 둔다면 요거 A 프라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말이니까 B고 요거 역시 A 프라임이죠. 그러면 이게 AA, BA 기법인 겁니다. AA, BA 기법.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그다음에 사르리라다 청산의 사리라다 이런 것도 전부 다 AA, BA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 나올 때는 반복과 변주 이제 요거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꿈꽃도 귀신 꿈꽃도 이런 것도 반복과 변주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리을샤 좀 알아두세요. 리을샤라고 하는 단어가 어미가 감탄형 종결음이에요. 감탄형 종결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나라고 여러분 현대어로 말할 수 있어요. 구나. 짝대기구나. 우월하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쌤이 요 이행을요. 두 번째 줄을 보라색으로 한번 칠해 둘게요. 그 이유는 이게 또 나와요. 쌤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내용상 분류할 때 또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이제는 없나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몇 번 반복됐어요? 밑에서 볼까요? 하나, 둘, 세 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행이 반복됐다. 시행이 반복되었다.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네요. 이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독백체가 아니죠, 여러분. 독백체가 아닙니다. 독백체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럼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죠. 그래서 대화체라고 해요. 대화체. 근데 이때 대화체에서도 A가 화자입니다. B한테 말을 건넸어요. 화자가 청자한테 말을 건넸는데 청자인 번님네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기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서로 주고받으면 대화적 구성이라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번님네야. 번님네도 쌤이 빨간색으로 칠해둘게요. 번님네야. 그러면 이거는 청자가 되겠죠. 벗은 친구죠. 친구를 높인 거죠. 높여서 번님네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청자입니다. 명시적 청자입니다. 청자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르면 돈호법이 됩니다. 돈호법. 부를 때 돈호법. 우월한 말, 사리의 어두운 말 한번 들어보소 하고 명령법. 내 얘기 한번 들어봐. Listen to me 하고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회상을 합니다. 이내 젊었을 때, 과거 회상. 내가 젊었을 때. 그러면 요 말은 지금 화자는 노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뭐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좀 아쉽다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네 하면서 우월함이 끝이 없어. 우월함이 그지 없어. 끝이 없어. 끝도 없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야. 그러면서 이내 몸이 생겨남이 내가 생겨난 게 금수와 다름으로 금수는 날짐승 금자에 기는 짐승 길짐승 수자예요. 금수. 비단 아니고요. 길짐승. 그러면 이제 금수 하는 게 여러분 그 맹금 이게 독수리고요. 맹수 하면은 사자 호랑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짐승이라 하면 되겠죠. 짐승과 다름으로 사람은 짐승과 다른 거야. 이러면서 애친 경형 충군 제장 내 분수로 여겼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사자성어 이거는 여러분이 좀 유교적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부친 모친 부친 모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형을 공경하고 이렇게 보면 되죠. 1,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해놓고 요거는 3, 4 이렇게 할까요? 3, 4 좀 유교적입니다. 유교적 동목입니다. 유교적인 도리를 내가 지키면서 살아왔다. 내 분수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라는 겁니다. 충군, 그럼 군주 임금을 충성하고 조금 확대해 드릴까요? 그 다음에 장은 어른입니다. 어른을 쟤는 공경하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각주를 보시면 공손하고 그죠? 공손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1, 2, 이거는 3,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 분수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도 못 이루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거니까 요거 동그라미 칠게요. 요거를 내 분수로 여기면서 내 분수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도 내가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못 이루고 그럼 내가 출세를 했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약간 자책하고 세월만 늦어지는구나. 약간 인생 무상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책하면서 시간만 가서 내가 노년이 되었네 이런 얘기죠. 평생 우활은 날 따라서 점점점 길어진다. 그러면 날 따라왔다는 거, 우활이 날 따라왔다는 걸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활이 길어가는구나. 그다음에 더 커져가는구나. 아침이 부족해요. 저녁도 근심하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즉 궁핍한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한 칸 초가집이 비 새는 줄 알았던가? 그러면 집에 비 새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비가 샌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던가 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는 이거를 몰랐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가 나올 때 의문형 종결음이고 몰랐다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서리법, 대꾸법 없는 고전시가 없다고 봐도 돼요. 거의 가사에서. 그럼 초가집 역시 가난하면 초가집, 부유하면 기와집입니다. 아침밥도 부족하고 저녁도 근심하고 초가집에 비까지 새고 있습니다. 비 새는 것도 뭐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여기까지. 현순백결이 부끄러움 어이알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 받을 줄 알았던가. 자, 여기 표현상 특징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니은가라고 하는 어미가 의문형 종결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면 미움 받을 줄 몰랐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몰랐다. 그러면 이제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서리적 표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현순백결부터 한번 볼까요? 현순백결은 이게 누더기예요. 막 다 헤어진 옷, 누더기 옷. 그리고 이 누더기 옷을 100번
100번 꿰매 입었다. 예, 100번 기워 입었다. 그럼 내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옷을 가난하게 의식주 중에 의죠. 이렇게 가난한 고 궁핍한 상황. 부끄러움을 어찌 알았으며, 그럼 부끄러움을 몰랐었다. 이것도 서리법이고요. 서리법이고 어휘는 알죠? 어찌 알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그러면 나의 나의 말을 어리석고 미친 말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자책, 체념, 약간 이런 코드입니다. 자책, 체념, 한탄. 그래서 미움 받았다. 그걸 내가 과거에 몰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화자가 그 타인에게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 했던 어떤 말들이 타인들이 볼 때는 평가하기를 어 밉다, 어리석다, 미쳤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몰랐대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했던 나의 말이 이렇게 미움받을 줄은 과거에 모르고 살았다. 참 난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이 다시 한번 반복됐고요. 보라색. 그럼 이 보라색의 기능은 시행 반복이면서 내용상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겠죠. 시행 반복에서 운율이 생기고 숨도 좀 돌리고요. 뭐 이렇게 내용을 전환할 때 전환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반복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봄입니다. 봄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죠. 그러면 사시 하는 게 요 사계절입니다. 그래서 예, 사계절이고요. 가경은 아름다울 가래요. 아름다울 가. 그러면 가인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 미인이죠.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경치가 어디 있느냐? 쌤, 요거는 민트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산의 여기 민트가 형광펜 민트. 산의 꽃을 보고 요겁니다. 그러면 정자에서 잠이 들어 요거고요. 그다음에 하늘의 달을 맞아 이겁니다. 눈에 시의 흥겨움에 겨워 요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경의 아름다운 경치의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좀 낱말 뜻을 좀 풀이해 주는 거는 시의 흥겨움, 시를 읊는 흥겨움, 음에 겨워서 흥에 겨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이 알며 어이 알리 이제 반복됐죠. 그죠? 그래서 요 넉줄은 이제 표현상 특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은 대꾸 통사구조 반복 운율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어이 알리 요 리 동그라미 물음표 치면 요거는 어이 알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몰랐다. 모르고 살았다. 몰랐다. 모르고 살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면 의문문 평소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서리법이 됩니다. 예, 표현상 특징 살펴봤고요. 그러면 나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렌지 한번 할게요. 나 이거 몰랐다. 내가 꿈길 줄 몰랐다. 밤이 되는 줄 몰랐다. 내가 추위를 몰랐다. 지금 보니까 되게 춥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돌아올 줄 하는 거는 아마 그 벼슬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올 줄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장춘몽 꿈을 깼다. 그러면 결국 현타가 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밤 드는 거는 이제 깜깜한 거니까 뭐 이렇게 현타가 왔다 이렇게 봐도 되고 깜깜한 밤이다. 그다음에 춥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움 이게 고통 이런 거죠. 전부 다. 꿈 깼다는 것도 좋은 거고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도 이상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현타가 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현실에서 느끼는 이게 당황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돌아온
현타, 그죠? 돌아온 이제 충격, 한탄. 나 이제야 깨달았네. 근데 지금 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나왔지만 도다 나오면 감탄형 종결 어미. 쌤 감종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느낌표 칠 수 있죠. 그러면 무슨 법? 그렇죠. 영탄법. 그러면 영탄법, 대꾸법, 서리법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는 끝말자에 길로자예요. 그럼 말로, 인생의 말로 그러면 여러분 노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련이 아니고 노년을 말하고 말년에 세상에서 이렇게 생략됐습니다. 세상에서 버린 몸. 그러면 이게 화자죠. 화자가 노년입니다. 무슨 일을 염려하겠는가. 서리법 역시 사용되었고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서리법이 사용되었고요. 그다음 여기도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걱정하겠느냐. 세속의 시비. 12는 옳고 그름. 옳고 그르다는 소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소리를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를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았다는 자신의 우월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무슨 일을 염려하겠느냐? 100년을 근심하겠는가? 그리고 멍청하기도 멍청하구나. 이렇게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을까 하고 자책하고 체념하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년에서 느끼는 어떤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탄식, 대한 체념과 탄식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탄식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그럼 아침에도 누워있고 낮에도 누워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준 우화를 설마 내 어찌하리. 그러면 우화를 하늘이 줬다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운명론적 가치관이죠. 운명론 또는 운명론적 가치관. 그러면 결국 수용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이하리 할 때 리 역시 나왔기 때문에 물음표 주고 어찌할 수 없다. 서리법이 되겠죠.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보니까 다시 한번 고쳐서 다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여러분 요 부분을 좀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요걸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화자는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조선 전기 후기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죠. 그러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는 양난을 거치고 굉장히 힘든 세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도가 하늘에 떨어져서 굉장히 정치적 격변기에 힘들게 사는 겁니다.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오른쪽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태평성대였던 시대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현재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지금 현재 조선중기죠. 조선중기 이때 태어나서 내가 꿈을 못 이루고 살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달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늦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늦게 태어남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남.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과거는 정말 그 행복하고 좋았던 시기였는데 나는 왜 파란색으로 할까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가지고 세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걸 다 보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의 대조가 되겠죠. 과거 현재의 대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여볼게요.
나 과거는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몸이 늦게 태어나. 그럼 늦게 태어난 거는 요 세모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럼 애달픈 거는 그래서 지금 애달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고 많다. 반복법 사용되었네요. 나 그래서 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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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옛사람은 과거 태평성대 살았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윤회해서 이렇게 되고 싶다.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지만 이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옛사람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화자는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화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태평성대에. 그러면 태평성대는 쌤이 아까 말했던 과거에 행복했던 평화로운 시대에 잠깐이나 놀아봤으면 참 좋을 텐데 소망을 살짝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순 1호를 요순 1호는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과 별 임금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럼 임금의 은혜, 황제의 은혜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임금의 은혜. 그 다음에 요순도 동그라미 칠게요. 요순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그런 집권할 때 굉장히 행복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요순 1월도 그럼 과거의 행복이 됩니다. 잠시 햇볕을 쬐을 것을 은혜를 쬐으면 참 좋았을 것을 순박한 풍속이 그럼 순박한 풍속은 동그라미가 되고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 지금 조선 중기에 굉장히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는 경박한 풍속, 경박풍속 이렇게 4개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가 순박풍속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순박풍속, 풍속.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계속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비됩니다. 번잡한 정해를. 그래서 내가 번잡한, 복잡한, 번뇌할 때 그 번자거든요. 그래서 번잡한 정회, 마음을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신방변이라 그래가지고 마음 심자예요. 우리 초코파이 정자죠. 마음을 누구에게 say 말하려는가.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서리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서리법 설만 쓰겠습니다.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다 바라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태산에 올라가 좀 내가 알기로는 공자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공자가 뭐 태산에 올라와서 천하가 좁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태산에 올라가는 건 과거 이렇게 봅니다. 과거. 그러면 과거에 태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포부를 건지고 싶다. 성현 살던 세상. 그럼 성현 살던 세상은 동그라미 되고 학업자치, 낙돈자치 내가 보고 싶다. 전부 다 계속 과거로 살고 싶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때를 되게 불운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었던 우리 박일로도 참 불쌍하지만 우리 할머니 세대 있잖아요. 뭐 임진이 아니고 6.25 전쟁 겪고 또 심지어 일제강점기까지 겪었던 우리 할머니 세대는 참 안타까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고 이제 전쟁도 없으니까 풍족하게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고충은 많잖아요. 근데 화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거에 성현이 살던 시대를 너무 그리워하고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현 살던 세상 성현 왼쪽에 찍고요. 뭐 학업을 닦던 공부만 하던 시대 참 부럽다. 나 개부럽다.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계속 과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련 갖고 있습니다.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 배지 않는가. 주공도 동그라미 칠게요. 꿈에도 왜 안 보이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공도 왼쪽에 쓸게요. 주공 몰라도 돼요, 여러분. 주공 여기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고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인데 주나라 건국축에 큰 공을 세운 충신이라는 거니까 과거의 충신을 내가 보고 싶은데 못 본다. 매우 심한 나의 삶을 그러면 심한 나의 삶 이건 세모죠, 그죠? 꿈도 못 이루고 그죠? 이상도 펼치지 못하고 굉장히 궁핍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노년이 되고만 자기 삶을 슬퍼한들 어찌하리. 그러면 이렇게 슬퍼할 수만은 없지 않니?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나왔던 물음표 의문형 종결어미 그러면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평서문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이건 말리는 긴 거리죠. 태고의 뜻을 둔다. 태고도 과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태고라고 하면 이만큼 거리가 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뜻을 두니 우월한 마음은 가고 아니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과거 생각을 살짝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3 재수생 수험생이겠지만 여러분 잠깐 우리 낮잠을 살짝 잤는데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MT도 가고 그다음에 축제도 하고 행복한 모습을 꿈에 살짝 봤다고 하면 우리 가정해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때 우월한 마음이 살짝 가버리고 안 오는구나.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 꿈은 꿈이죠. 꿈은 꿈이고 결국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말할 사람이 없네. 이런 얘기죠. 그럼 서리법 역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주변부에 놓인 사족이기 때문에 지금 중심부에 있는 사람과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혼자 깨어났다는 것 역시 자기가 좀 버림받은 처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의하며 송조의 미모를 얼긋나채 잘하는가. 이것도 서리법이 사용되었네요. 여러분 그 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 다 몰라도 되는 단어들이에요. 대충만 쌤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축타는 굉장히 말을 잘했던 달변가를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전부 다 고사 인용이에요. 요 석줄 다 옛날에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축타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했는데 내가 이제 배워 어찌하며 송조 그러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주 존잘이에요. 존잘. 아주 연예인처럼 잘생긴 미모를 내가 얼긋나채 내가 얼굴이 꼼보처럼 얼거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것도 내가 잘할 수 없다니까 서리법이 되겠죠. 산에서 나는 풀과 열매 어디서 얻어먹으려뇨? 그러면 려뇨 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 또 서리법이 됩니다. 산에 나는 풀과 열매를 못 얻어먹는다. 여러분 문맥상 이상하죠. 화자가 자연에 있기 때문에 산에 나는 풀과 열매를 여러분 따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 말은 여기 밑에 보면은 우첨산초라에서 나온 말이래요. 우첨산초. 그러면 옥황상제의 딸이 변한 그런 풀이래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다른 사람을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든다며 큐피트의 화살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열매를 내가 먹으면 남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타인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현재는 여러분 어때요? 타인에게 지금 자신은 미움받고 있잖아요. 어리석고 미쳤다고 질타받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얻어먹을 수도 없네 하고 서리법 보면죠.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니 그러면 세모 치고요. 다 이거 나의 우할 탓이로다 하고 또 역시 영탄법 사용되었습니다. 이리 생각하고 영탄법 센탄만 쓸게요. 생각하고 이 생각하면 싱크입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그러면 요 부분만 특이하게 사음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삼음보입니다. 그죠? 삼음보. 원래 사음보인데 왜 이러지? 그러면 요거는 원래 사음보 율격의 원칙에서 탈했죠. 그죠? 벗어났죠. 그래서 탈격이랍니다. 그래서 격식을 벗어났습니다. 탈격, 파격, 격식 파괴. 이렇게 됐습니다. 평생의 모든 일이 우할 아닌 일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다 우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우할을 거느리고 이건 뭐 우할을 갖다가 의인화했다 또는 사물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볼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거느리고 100년을 어찌 살겠는가 하고 탄식 역시 하고 있습니다. 서리법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행입니다. 아이야 그러면 청자를 설정했죠. 청자를 설정해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죠? 얘야 하인을 불렀어요. 아이야 하인을 불렀어요. 청자를 설정했습니다. 도노법입니다. 잔은 술잔이죠. 가득 부어라 명령법이죠. 술이 취해서 내 우화를 잊자. 그러면 자신의 우화를 좀 술로서 자신의 우화를 좀 달래고 싶은 마음을
맨 마지막에 해서 드러냈습니다. 아마 이제 현실에 좀 그 고충, 힘든 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고요. 그럼 이 작품은 여러분 정훈이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관직에 나아간 바 없이 초야에 묻혀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병을 모아서 여러분이 이괄의 난을 또 이괄의 날을 이렇게 진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병자호란, 임진왜란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늘 생각했지만 자연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출세가 늦어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훈의 우월가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가사기 때문에. 그리고 정훈은 탄군가를 포함해서 제법 유명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러분 필기 옮겨 적었다가 복습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중치를 둬서 보통 재수생은 이거 5회독 하거든요.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요거 꼼꼼하게 필기해 두시고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요거는 그래도 5회독 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형 문제도 좀 많이 풀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변형 문제까지 푸셔서 이 작품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마스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36분 정도 걸렸네요. 자, 여러분 다음 또 강의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